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겪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은퇴 후 부부 관계의 변화입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아내는 집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김성호, 이영숙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은퇴 부부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끝이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62세.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2년을 더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물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매일 있겠구나. 영숙은 38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은 온전히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저녁 8시쯤 맞이하는 생활. 그 사이의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됩니다. 뭐 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우선은 좀 쉬어야겠지. 그동안 밀린 잠도 자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고. 성호의 대답은 막연했습니다. 사실 그도 잘 몰랐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퇴 첫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자 몸이 알아서 늦잠을 잔 것입니다. 거실로 나오니 영숙은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응, 그래.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38년간 함께 살았지만 평일 아침을 이렇게 천천히 함께 먹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식사 후 영숙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하지?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신 점심은 뭐 먹을래요? 오전 11시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 글쎄.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죠. 밖에서 사 먹을래요? 집에서 먹을래요? 집에서 먹으면 안 돼? 그럼 간단하게 라면 끓여드릴게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평소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김치에 밥만 먹어도 충분했으니까요. 첫 주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성호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갔지만 평일 낮에는 같이 걸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새끼 식사를 챙겨야 했고 집에 사람이 있으니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요. 은퇴 2주째 영숙의 첫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실에 양말, 침실에 옷, 화장실에는 수건.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해. 회사 다닐 때도 그랬잖아. 회사 다닐 땐 하루 종일 집에 없었으니까 괜찮았죠.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계속 어지르잖아요.
성호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잔소리를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영숙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있고 청소를 하려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고 TV를 보려는데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고 친구와 통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고 집이 더 이상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하게 쉬는데 나는 오히려 일이 더 늘었어요. 영숙의 이 한마디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있으면 영숙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니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 최근에 은퇴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 시작이네요. 허허. 노인의 웃음에는 묘한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편하죠? 부인이 싫어하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래요. 우리를 집안의 대형 쓰레기라고 부르더군요. 일본에서는 젖은 낙엽이라고 한답니다. 떼어내도 자꾸 달라붙는다고. 성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듣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영숙 혼자 장을 봤지만 이제는 자기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이건 비싼 거고 이건 우리 집 냉장고에 안 맞고 장도 당신 마음대로 보면 안 돼요. 살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남편이 있는 게. 나는 38년간 혼자 집을 지켜왔어. 나만의 리듬이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3년 전에 은퇴했는데 첫 1년이 정말 힘들더라. 근데 말이야, 남편들도 힘든 것 같더라고. 뭐가 힘들어? 편하게 쉬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 35년간 자기 정체성이 직장인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진 거잖아. 게다가 집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나도 힘들어. 알아. 근데 둘 다 힘든 거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성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쳤던 그의 어깨가 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영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럽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요. 38년간 낮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적응이 안 돼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실 막막해. 회사 다닐 때는 매일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외롭겠네요. 영숙의 말에 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일하고 있고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야.
집에 있으면 당신한테 방해될까봐 조심스럽고, 나도 어디 소속되고 싶어. 영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당신도 힘들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좀 바꿔봐요. 서로 맞춰가면서 영숙의 제안에 성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선 당신만의 시간과 나만의 시간을 정해요. 당신은 오전에는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나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해요. 오후에는 같이 있거나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것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성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다음 주부터 부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아침 9시에 집을 나서 동네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바둑, 탁구,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영숙은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로운 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후 2시쯤 성호가 돌아오면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자신의 활동을 위해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성호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쓰레기 버리기, 저녁 준비 돕기 등 간단하지만 자기만의 역할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밥솥에 밥을 하는 것도 모두 배워야 했습니다. 영숙은 답답했지만 꾹 참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봐요. 응, 알았어. 성호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가르치던 때보다 더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의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명의 은퇴한 남자들이 모여 1시간 동안 산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성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집사람이랑 맨날 싸웠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그냥 놓인 가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숙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전에 혼자만의 시간이 보장되니 오후에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남편이 해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당신 오늘 복지관에서 뭐 했어요? 바둑을 배우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래요? 좋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성호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깨먹고 다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당신 설거지 실력이 늘었네요. 영숙의 칭찬에 성호는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칭찬보다 더 기분 좋네. 은퇴 3개월째 부부는 주말 오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리듬이 생긴 것 같아. 나도 그래요. 처음에는 당신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가끔은 좋기도 하고. 성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적응할 시간을 준 것도
같이 맞춰가려고 노력한 것도 나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8년간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온 부부가 이제는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은퇴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였습니다. 당신, 우리 내일 뭐 해요? 글쎄, 같이 등산 갈까?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부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는 현실을 담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증가하며 심지어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급격한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모두의 삶이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 존중하기, 집안일과 역할을 새롭게 분담하기, 솔직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변화에 함께 적응해가는 인내심 갖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